자, 2학년 물리 1 에너지띠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다시 반복해서 볼게요. 자, 보어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어는 당시 그 수소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리고 선 스펙트럼에 대한 공식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을 이 보어가 1913년에 처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설명했냐? 선 스펙트럼이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수소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 요 가시광선 요걸 봤겠죠? 그러면 흡수 방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에너지가 특정 에너지가 있고 전자는 그 특정 에너지 값만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 전자들이 그 에너지를 차이각 궤도에서 전이를 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전이를 할 때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너지 차이가 있는 두 궤도 사이의 전자가 전이하죠. 내려올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진동수와 파장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죠. 이거를 뭐라고 하죠? 광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광자를 또 흡수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마무리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너지띠 볼까요? 여러분들 장갑은 절연체라고 하죠. 그리고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죠. 왜 그럴까요? 잘 보시면 절연체는 우리 에너지띠로 설명을 할 때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도체는 원자가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없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볼 텐데요. 고체의 에너지띠 이론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보세요. 수소 원자죠. 플러스 1밖에 없으니까 이 수소 원자는 에너지 준위가 여기 하나 있고 그 위에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있는 것 중에 이거 하나만 표시했어요. 그리고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를 다시 여기 하나 더 옆에 놨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하면 수소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수소 분자의 에너지 준위는 아까 여기 있던 것 두 개가 겹쳐지진 않고 전기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각각 요 두 개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 개면 어떻게 될까요? 요 같은 에너지 준위 값들이 세 개에 의해서 세 줄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게 바로 에너지 준위가 서로 그 원자들이 많아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에너지 준위는 겹쳐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면 갈라진 수만큼 에너지 준위들이 촘촘하게 모여 연속된 띠의 형태를 이룬다 그랬죠. 자, 그러면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까 3개까지 보였어요. 자, 원자 한 개일 때는 아까 하나가 아니라 또 더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3개까지 표현했어요. 이런 게 2개 있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고,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겹치는 게 아니라 위아래씩 서로 에너지 준위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가 3개였으니까 2개는 6개. 그러면 3개는 각각 합치면 9개가 되죠. 절대 겹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자가 많아지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각각의 원자가 많아지면 그 원자들의 개수만큼 이렇게 간격들이 많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연속처럼 보인다 그래서 요거를 에너지띠라고 합니다. 에너지띠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 에너지띠와 띠 사이에 또 간격이 비어있는 간격이 보이시죠? 이거를 띠와 띠 간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개념을 알았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참고로 여기에 있는 요 고체에 있는 전자들이 요 띠 간격, 요 비어있는 요 띠 간격 하얀 곳에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없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질 수 없죠. 특정 에너지 준위만 갖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거 설명했고요. 이제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에너지 준위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소 원자는 속박되어 있죠. 원자 핵 한 개에 수많은 에너지 준위가 존재합니다. 수소 원자에는 에너지 준위가 N이
1일 때부터 n이 2일 때 3, 4, 5 에너지 준위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죠. 이때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니까 이 많은 에너지 준위 중에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온도를 낮추면 전자는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 n이 1인 곳으로 와서 멈추겠죠. 자, 그게 바로 절대 영도일 때인데요. 그러면 전자는 고체 결정이 허용되는 에너지 준위 중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를 모두 채우고 그 다음에 점점 전자들이 많아지면은 전자는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가 채울 수 있는 에너지 준위의 상태는 딱 두 가지이기 때문에 자, 잘 보셔요. 0켈빈 절대 온도일 때 어떤 금속의 전자 배치인데 자, 처음에 전자는 가장 낮은 곳에 배치됩니다. 두 번째는 두 군. 자, 세 번째부터는 세 개가 아니라 그 다음 에너지 준위 위로 올라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많아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준위를 값을 갖는다고 하죠. 자, 그러면 고체 결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고체는 딱 두 종류입니다. 자, 도체와 절연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도체는 잘 보세요. 요 회색이 전도띠, 요 파란색이 원자가띠인데 자, 도체는 전도띠와 원자가띠가 붙어 있어요. 도체. 절연체는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들이 원자가에 있는 이 띠가 다 채워졌는데 요 전도띠에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인근에 있는 위로 이렇게 전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전이가 가능하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이 이쪽으로 갈 수 있어서 여기서 전류가 잘 흘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간격이 없기 때문에 작은 에너지 갖고도 이 전자들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전류가 잘 흐르는 게 곧 도체이고요. 그러면 잘 보시면 절연체를 잘 보시면 여기 원자가띠에 전자들이 다 채워져 있는데 여기 전도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띠 간격이 존재해서 이 띠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여기서는 바로 앞에 있으니까 금방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이게 바로 절연체인데 자, 여기 있던 것들이 올라가기 힘드니까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은 없죠. 그러면은 전도가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 교과서에는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 에너지띠의 일부만 채워졌다. 전자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띠라고도 설명을 하고 자, EBS에는 얘는 전도띠가 아닌 원자가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제로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띠 구조 이론에 의하면 도체, 절연체, 반도체인데요. 자, 도체인 경우에는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서로 붙어 있죠. 그래서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이 전도띠로 쉽게 올라가서 전류가 흐르는 거고 자,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절연체인데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넓어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서 절연체의 에너지띠가 이런 식으로 띠 간격이 넓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반도체는 뭐냐? 우리가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이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이 띠 간격을 좁혀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띠 간격이 없으면 도체, 적당히 있으면 절연체, 아예 없으면 거의 없으면은 띠 간격이 좁으면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다음 시간에 양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공. 자, 정리를 하면 자, 도태는 원자가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없어요. 그래서 전자들이 전도띠로 잘 이동하고 절연체는 원자가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넓어서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고, 반도체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가긴 가는데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띠 이론으로 알아봤습니다.